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나는 오늘 끝내 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름은 내 인생의 한쪽을 뒤틀어 놓았고 50년 동안 깊게 묻어두어야만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조차도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고 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오래된 숨결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책장을 정리하다 문득 오래전에 접어둔 페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렇지 않게 써내려간 낙서 한 줄. 어린 마음으로 쓰고 늙어서는 지워야만 했던 글자들. 그곳에 그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기, 백. 작은 연필 흔적이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희미해져 있었지만 내 가슴은 그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뛰었습니다. 젊은 날처럼 숨을 제대로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가슴이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그 떨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노을빛이 인도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낯선 떨림으로 차가워졌습니다.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찾아가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분수대 앞 벤치. 겨울을 앞둔 나무 그림자가 벤치의 반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년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색소폰 케이스를 옆에 둔 남자.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코트 끝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몸에 스쳐가는 듯했습니다. 나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청춘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한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고 가장 멀어져야만 했던 사람. 그리고 다시는 물러서는 안 되는 이름의 주인.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수대 물결에 반사된 빛이 그의 눈가를 비추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선명했고 세월을 견딘 주름이 그 선명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선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5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다리가 잠시 굳었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오래 잊어버린 떨림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하려는 순간 50년 동안 묻었던 감정들이 뒤엉켜 목구멍에서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백씨.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과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금기와 그리움이 부딪혔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고 늦은 사랑과 진한 상처가 한 번에 깨어났습니다. 기백씨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모난 주름 틈으로 오래 눌러둔 따뜻함이 새어나오는 미소였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선배. 그 말은 원망도 아니고 회한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알아볼 때 나오는 말 같았습니다. 나는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기백씨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연주를 하십니까? 그는 색소폰 케이스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제겐 아직 음악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분수대의 물결이 나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기였던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아무도 모르는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백씨와 마주 앉아 있으니
시간이 내 의지보다 먼저 흔들렸습니다. 50년 전과 지금 사이에 있던 공백이 어떤 틈도 없이 맞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위험했고 달콤했고 두렵도록 선명했습니다. 선배는 잘 지냈습니까? 첫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아찔했습니다. 평범한 문장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건 그걸 던지는 사람의 과거였으니까요. 그럭저럭 살아는 있었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말끝에 걸린 떨림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잠시 읽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을 바꾸긴 했지만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선배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더군요. 기백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을 삼키게 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삼킨다는 건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기백 씨는 어디서 지내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분수대 쪽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전 선배가 좋아하던 골목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몇 블록 지나면 작은 악기 가게가 있습니다. 그 골목. 내가 자주 가던 곳. 그가 종종 따라왔던 곳. 함께 걸으면 세상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듯했던 그 길. 기백 씨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가끔 이 벤치에 앉습니다. 왜 이 벤치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우리 둘의 마지막 장면이었으니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기다린 겁니까?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선배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나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평생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식은 공기를 밀어내듯 가슴 깊은 데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기백 씨. 내가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손등 위로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다 나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천천히 걸러낸 뒤 마지막 남은 것만 말하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조용히 찢었습니다. 저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선배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저는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가 아니라 내 늙은 심장에 직접 꽂혔습니다. 나는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이 하늘 아래 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기백 씨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절제가 부드럽게 허물어지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수대 물결이 떨어지는 소리가 옅은 음악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백 씨,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는 시선을 멀리 두었다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떠날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이유는 선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몇 초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 서로의 눈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50년을 뚫고 내 안으로 떨어지기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시작되면 안 되는 감정인데 시작되고 말았다는 것을요. 기백 씨가 색소폰을 꺼냈습니다. 빛이 악기 표면에 부딪혀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그의 삶에 다시 들어오는 첫 허락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입술을 악기에 가져가는 순간 나는 다시 20살처럼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가가 뜨겁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을. 그리고 첫 음이 흘렀습니다. 그 첫 음은 내가 평생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내 앞에 끌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달고 쓰고 위험한 소리. 나는 느꼈습니다. 이 음악이 끝나는 순간 내 인생은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그 움직임을 막을 힘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요. 기백 씨의 첫 음이 공기를 흔드는 순간 나는 몸속 어디선가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금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에는 내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시간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불어낸 두 번째 음이 흘러나오자 가슴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50년 전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 그 하나하나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건 들으면 안 되는 음악인데 나는 그러면서도 귀를 떼지 못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러웠고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낡은 기억을 건드리는 손길처럼 천천히 깊게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잠든 감정을 깨웠습니다. 그는 연주를 멈추고 숨을 고르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배?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고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악기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배와 다시 마주 앉게 되면요.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50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이 아주 조용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백 씨, 왜 이 곡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곡은 선배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음악입니다. 그 말이 마치 물속에 돌을 던진 듯 내 가슴 안에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그날 우리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한 무대, 불이 꺼진 연습실, 늦은 밤에도 끊이지 않던 빗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해 한 박자 늦게 닿던 숨결. 그날의 감정은 나에게도 금기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백 씨, 그날 기억은 그냥 잊어야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손끝으로 스치며 확인하는 사람처럼.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간직했습니다. 그 말이 내 숨을 잠시 멎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그 기억을 버렸다면 저라는 사람도 함께 사라졌을 겁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만 차오르고 입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50년 동안 그날의 기억 하나로 버티셨습니까? 그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다른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참 아팠고 부담스러웠고 죄책감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는 그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말로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배를 아프게 합니까? 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뱉었습니다.
아프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웠습니다. 그 순간 기백 씨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배.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50년 전처럼 예전의 호칭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는 그때의 모든 순간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바람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고요. 분수대 물소리가 서늘하게 울리는 공기. 오래 잡아둔 감정이 나를 안에서 쿵 하고 치는 소리.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기백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대답이 거절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선배의 속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흔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기백 씨, 내일도 여기 계실 겁니까? 그는 대답 대신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말했습니다. 선배가 오실 거라면 저는 어디든 있겠습니다. 그와 벤치를 떠나는 동안 하늘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내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잠이 오지 않고 새벽 공기까지 차갑게 들이마셨지만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또 나가야 하나? 가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분수대 근처 공원에 들어섰을 때 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기백 씨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오지 않을까봐 길을 2번쯤 살피고 나온 사람처럼 약간 긴장된 손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자 표정이 조심스럽게 밝아졌습니다. 오셨군요, 선배. 그 목소리 한마디에 내려앉아 있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도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늦은 나이에 더 깊어진 조용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선배를 기다리는 건 이제 익숙합니다. 그 말이 작게 심장을 자극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벤치 양쪽 끝에 앉았습니다. 적당히 떨어진 거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숨결과 내 숨결 사이에 얇은 긴장이 생겼습니다. 만지지 않았고 건드리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어쩐지 더 닿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좋네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선배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얻는 순간 우리가 빠르게 어디론가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작고 낡은 악보 조각이었고 거기에는 볼펜으로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석진. 그것은 50년 전 그가 만들어 내게 들려줬던 짧은 멜로디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곡 제목이 내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연습곡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건 연습곡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기백 씨, 이걸 지금까지 갖고 계셨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리면 선배까지 지워질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단순한 문장이 왜 가슴을 그렇게 강하게 눌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정말 다시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말로 꺼내는 순간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기백 씨는 내 표정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는지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나를 더 붙잡는 사람. 선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가 어디까지 오시든 거기까지만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은 잔잔한 목소리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절제가 아닌 깊은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에게 속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 그러나 멀어지지도 않겠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수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석양이 벤치 뒤쪽으로 길게 떨어졌고 그 빛 속에서 기백 씨의 옆모습이 낯설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를 불렀습니다. 기백 씨.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선배. 그 순간 나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이 보고 싶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말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겐 죄였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그 죄의 무게를 함께 느낀다는 듯. 저도 죄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배를 지우지 못한 마음이 저에게도 평생 죄였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50년 동안 서로를 잊으려 했고,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위험했고, 더 뜨거웠고,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공원에 긴 그림자가 생기자 기백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작은 아쉬움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조차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백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그 한 단어가 나를 먼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았지만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먼저 가버린 상태라 몸이 그 뒤를 어설프게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기백 씨는 이미 벤치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자세,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보자 그 사람의 눈동자가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셨군요, 선배. 오늘은 내가 늦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일찍 온 겁니다. 기백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모든 의미를 스스로 바꿔주는 사람. 우리는 벤치 양 끝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단 5cm 정도 더 가까웠지만 그 거리의 5cm는 다른 어느 먼 도시보다도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의 코트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내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기백씨, 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바람보다 서늘한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백씨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나 역시 숨을 들이마신 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우가 분수대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나와 기백씨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 믿기지 않음, 의심,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상처. 그는 가까이 다가오며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평범한 듯 들렸지만 그 속에 감정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한 단어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그게... 내 설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기백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기백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버님께 음악을 잠시 들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음악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여기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 말이 날카로운 바람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숨길 일입니까? 그 순간 내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기백씨가 내 떨림을 보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분께 오해를 드린 것 같군요. 제 잘못입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백씨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 나는 숨을 조금 고르고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러나 그 한마디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 나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기백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견디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정말 이렇게 해야 했던 걸까? 이 마음을 다시 덮어두어야 할까? 그러나 누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백씨와 멀어지는 걸 느낄수록 그 사람을 잃는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려면 그 사랑만큼 잃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집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덜컥 그 소리가 내 가슴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우는 신발을 벗고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았고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앉아야 할지,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침묵으로 도망쳐야 할지. 몸이 먼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너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그 말에 민우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분은 아버지의 과거입니까?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라는 단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쉽게 덮어버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겠지. 민우의 눈이 나를 향해 고정됐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문장을 아들에게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다. 그 말은 민우의 얼굴을 단번에 굳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않다.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내 엄마를 잊고 산 적이 없다. 그 말에 민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그가 거의 외치듯 말했습니다. 왜 하필, 왜 지금입니까? 나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건 화난 아들이 아니라 두려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을까 봐 무서운 아이. 왜냐하면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끝내 나로 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이제 와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질문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단정하고 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 숨겼기 때문이다. 그 말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겨야 했던 겁니까?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그래야만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은 날카롭지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그 한 단어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도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는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도 사랑했다. 지금도. 그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인생도 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다. 민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숨이 가빴고 심장이 늦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기백 씨의 눈빛. 붙잡지도 보내지도 않던 그 시선.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 사랑이라는 진실 앞에서,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처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그날 이후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고, 대답을 미루면 미룰수록 가슴 안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다시 만나도 되는가? 아니, 다시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자주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백 씨는 이미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수대 옆, 늘 같은 벤치, 늘 같은 시간. 마치 내가 올지 말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내가 가까워지자 그는 먼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예의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배.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에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아무 말도 묻지 않는 그 목소리. 기백 씨.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나와 같은 밤을 보냈겠지요. 오늘은. 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오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요? 선배는 책임을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백 씨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요. 기백 씨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가 힘들다면 저는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그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붙잡는 말이 아니라 놓아줄 준비가 된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백 씨. 내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 있지요. 그의 눈이 나를 향해 들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기백 씨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마치 오래 움켜쥐고 있던 숨을 비로소 내쉬는 사람처럼. 선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는 색소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연주를 하겠다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악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불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몇몇은 우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선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기백 씨가 먼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고. 두 소리가 겹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조율도 조금 어긋났지만 이상하게도 진실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백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는 선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연대였습니다. 압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쉽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 옆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람. 그리고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기백 씨. 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연주합시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네.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기백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배는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왜요? 이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니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았습니다. 다음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연주날 아침, 나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보다 늙어 보였고 그만큼 더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공원에는 작은 무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식 공연이라고 부르기엔 소박했고 그렇다고 길거리 연주라고 하기엔 사람들의 시선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가족, 산책 중 멈춰 선 노인들, 우연히 발길을 멈춘 젊은 연인들, 그리고 그들 틈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건 어떤 거리에서도 알아보게 되는 일입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기백 씨가 내 옆에 섰습니다. 악기를 점검하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렸습니다. 선배,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취소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해야 합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갑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마이크는 필요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만으로도 공기는 이미 충분히 팽팽했습니다. 기백 씨가 먼저 숨을 들이마셨고 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 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기교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했습니다. 숨기지 않은 사람의 소리였으니까요. 두 번째 음이 겹치자 나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시선을 피했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이해하려는 표정, 아버지를 다시 보는 눈이었습니다. 연주는 짧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습니다. 50년을 압축한 시간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공원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우리를 향해 있었고 우리가 숨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주는 소리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아버지, 민우야.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기백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백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는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아직 다 이해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지 않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기백 씨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그 한 단어가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완전한 승인도 거절도 아닌 함께 시간을 견뎌보겠다는 약속. 사람들이 흩어지고 공원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기백 씨와 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무서우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하셨군요. 그래서 살 것 같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다림의 끝에서 나오는 안도의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고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기백씨,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든 숨지 않고 갑시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계신 쪽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50년 동안 금기로 남아있던 이름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선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숨지 않기로, 함께 서기로.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늦은 사랑이란 조심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가장 용기가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열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